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읽어야 할 책 한 권, 아니면 분석해야 할 어떤 회사, 심지어는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단 한 장의 종이에 요약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게 좀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바로 그 한 장의 지도로 세상을 읽는 기술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볼 겁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하죠.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정보는 정말 넘쳐나는데 보고서는 끝이 없고 분명 중요한 내용인 건 알겠거든요. 근데 머릿속에서는 막 뒤죽박죽 엉켜버리는 바로 그 느낌? 아마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겪어보는 문제일 거예요. 이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한 게 저기 아마존이나 도요타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프레젠테이션 방식에 의문을 가졌다고 해요. 아마존은 뭐 긴 보고서 대신 6페이지짜리 메모를 쓰고 도요타는 딱 한 장짜리 보고서를 선호한다잖아요. 그들은 그냥 정보를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뭔가 더 강력한 게 필요하다는 걸 진작에 알았던 거죠.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 바로 류용효님의 여정도 이 명확성을 찾아가는 그 과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 사회의 복잡한 업무 환경이라는 거대한 미로 속에서 자신만의 지도를 그려야만 했던 거죠. 이분의 경력을 한번 보세요. 설계 엔지니어로 시작해서 글로벌 IT 회사에서 세일즈도 하고 비즈니스 전략도 짜고 지금은 엔지니어링 서비스까지. 와, 정말 각 단계를 거칠 때마다 다뤄야 할 정보의 양이나 복잡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겠죠? 그러니까 점점 더 거대한 미로 속으로 깊숙이 들어간 셈이에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 모든 걸 바꿔놓을 정말 운명 같은 도구를 만나게 된 거죠.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한 번에 탁 풀어줄 열쇠. 그게 바로 컨셉 맵이었습니다. 컨셉 맵이 뭐냐고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생각의 지도예요. 여기 보이는 이 점들, 이걸 노드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핵심 개념들이고요. 이 점들을 서로 잇는 선, 링크가 바로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점과 선만으로 지식 전체의 네트워크, 즉 큰 그림을 한눈에 보여주는 거죠. 자,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거 마인드맵이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마인드맵은 뭐랄까 중심 주제 하나에서 가지가 쫙쫙 뻗어나가는 나무 같은 구조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주제로 브레인스토밍 할 때 참 좋죠. 반면에 컨셉 맵은요, 중심이 여러 개일 수 있어요. 마치 거미줄처럼 아이디어들이 서로 막 자유롭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B한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C한테도 영향을 주고 또 D랑도 관련 있고 이런 복잡하고 비선형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데는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컨셉맵이라는 도구가 류용효님의 그 복잡한 미로를 어떻게 해결해 줬을까요? 책 한 권부터 거대한 기업, 심지어 한 사람의 인생까지 그다이 지도로 대체 뭘 그려냈는지 우리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류용효님이 처음으로 딱 마주친 문제는 바로 그 두꺼운 전문 서적들이었어요. 다 읽고 나서 그래서 핵심이 뭐였더라 하고 막막해지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래서 책의 전체 구조, 핵심 주장, 주요 사례들을 하나하나 연결해서 서평 맵이라는 걸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한 요약이 아니었어요. 뭐랄까, 책이라는 미로 속에서 저자의 생각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완벽한 가이드, 그만의 지도를 손에 넣게 된 거죠. 이제 경력이 쌓이면서 더 복잡한 과제가 주어집니다. 바로 기업들을 분석해야 했던 거죠. 요즘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서 기업의 본질을 꿰뚫어 본다는 건 이건 뭐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는 서평맵에서 썼던 원리를 그대로 가져와서 기업 성장 맵을 만들었습니다. 한 회사의 기술력, 시장 환경, 고객 같은 요소들이 서로 어떻게 얽혀서 미래를 만들어가는지 그걸 한 장에 다 담아낸 거예요. 와, 이러면 수십 페이지짜리 분석 보고서보다 훨씬 더 강력한 통찰력을 얻게 되겠죠? 그리고 아마 이게 가장 놀라운 적용 사례가 아닐까 싶어요. 컨셉 맵은 말이죠.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담아낼 수도 있습니다. 류용효님은 이 지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까지 깊이 이해하게 됐다고 해요. 이 라이프 맵이라는 건 한 사람의 삶의 철학, 또 중요했던 경험들,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까지 쫙 연결해서
하나의 이야기로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이력서를 나열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죠. 거의 그 사람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네. 여기서 우리는 진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컨셉맵이라는 게 단순히 정보를 정리하는 효율적인 도구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건 지식을 대하는 태도이자 배움의 본질에 대한 깊은 철학을 담고 있는 거죠. 바로 이 공자의 말씀이 컨셉 맵 철학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보를 그냥 알기만 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지식을 진짜로 즐기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배움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하죠. 처음엔 그저 사실을 아는 지지자. 그러다가 거기에 흥미를 느끼는 호지자가 되고, 마침내 그 안에서 깊은 즐거움을 찾는 낙지자의 경지에 이르는 거죠. 컨셉맵은 바로 이 과정,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지식의 조각들을 연결하면서 진정한 이해와 즐거움을 찾도록 돕는 최고의 길잡이인 셈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류용효님을 떠나서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로 향합니다. 여러분의 일, 공부, 아니면 인생에서 가장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가 뭔가요? 혹시 그 문제에도 이런 한 장의 지도가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더 이상 정보를 그냥 쌓아두는데 그치지 마세요. 흩어진 점들을 연결해서 선을 만들고 그 선들을 다시 엮어서 여러분만의 의미 있는 지도를 한번 그려보세요. 바로 그 연결의 순간, 진짜 이해가 시작될 겁니다.